넘쳐나는 뉴스를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요 탐사대 코너인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분을 모셨어요. 분쟁 지역 전문 김영미 PD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요즘 그 모 방송에 유재석 씨와 함께 나란히 제가 재방송을 봤나 봐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네. 상금에 눈이 멀어서. 아, 상금에 눈이 멀어서. 네,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 녹화 오랫동안 뜨셨나요? 그렇게 오랫동안은 아닌데 또 제가 또 PD니까 네네. 대충 편집하고 뭐 이런 걸 아니까 오히려 좀 빨리 끝난 것 같고 사실 그 미얀마에 있는 기자들 후원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사실 되게 많이 푸는 줄 알았어요. 퀴즈를. 아, 그래요? 네, 딱 하나 아니에요? 딱 하나 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분쟁 지역을 우리 이제 그 김영미 PD님이 오셨기 때문에 대표적인 분쟁 지역 두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얀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5.18 40일 주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얀마를 더 생각을 했었고 또 미얀마에 계신 분들이 우리 광주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요 상황, 그 미얀마 주요 도시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그 시위 같은 경우도 네. 거의 플래시몹처럼 잠깐 이렇게 모였다가 하는 정도 대도시는 그다음에 이제 농촌 도시들은 오히려 더 활발해요. 네, 그래서 네. CDM이라고 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 그거를 계속 우리는 끊이지 않고 하겠다. 시민 불복종이라는 게 이제 각자의 일터에서 다 나와서 국가의 행정이나 모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국민적 저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철도 노동자, 의사, 교사 다 지금 일터로 나가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대신 이제 시골 같은 경우 중소도시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활발하고 네. 오히려 대도시 양곤 같은 경우는 철통같이 이제 경계를 군부가 하니까 잠깐 플래시몹처럼 하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추산일 뿐인데 지금까지 사망자는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지금 통계로는 그 공식적 통계로는 8천여 명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요? 거기 시민들 네. 얘기는 더 많이 그렇죠. 죽었다. 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종자들도 워낙 많고 그렇죠. 지금 통계 중에 실종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실종자도 대부분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래서 통계에 잡힌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거고 또 부상자들도 사실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이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황이라 그렇죠. 그것도 사실 공식적인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꽉 막힌 상황, 정부에서 혹은 쿠데타 세력이 뭔가를 다 막아놓은 상황에서는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외신 기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신 기자들 접근이 허용이 잘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취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형법 505에 의해서 가짜뉴스 유포죄, 그러니까 제대로 취재를 해서 나가는 건 다 가짜뉴스라고 해서 네. 지금 현재 언론인도 전부 체포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신 기자들은 거의 접근을 못 하고요. 사실 입국이 돼야 뭐 이렇게 그렇죠. 취재를 할 텐데 네. 그거 자체를 전면 통제하고 있고 취재 행위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접근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 프리랜서 기자가 거기서 유일하게 좀 활동을 했는데 네. 그분도 이제 잡혀서 다시 지금 일본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CNN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군부의 협조하에 들어갔는데 거의 뭐 군인들이 너무 많이 쫓아다니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시민을 잡아가다 보니까 도저히 취재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일단 그 취재를 하고 있으면 연행을 해서 구금했다가 그냥 본국으로 바로바로 보내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건가요? 군부에서? 군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거고 허락을 받아도 전면 통제하는 식이 돼버려서 취재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얀마 지금 기자들 그게 뭐 국내 실제 현지에 있는 미얀마 기자거나 혹은 그 외신 기자거나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VPN이라고 네. 이렇게 우회로 하는 인터넷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네. 계속 접근이 가능하고 또 그 몰래 그래도 취재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잡혀간 기자들이 한 70명이 넘어요. 그래서 미얀마의 기자들이 뭐 수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7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잡아간 상황이라서 그 나머지 지금 잡혀가지 않은 기자들이 몰래 이렇게 위장해서 취재도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과일 팔면서 이렇게 위장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취재 활동을 그들이 이어가야 거기 미얀마에 있는 소식이 제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더라라는 루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네. 분쟁 지역은 더 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 바깥으로 알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숙련된 기자들이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래 지금 열심히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으로 분장하고 뭐 과일 장수로 분장하고 이러면서도 취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미얀마 국영 TV가 사실은 이제 여기야말로 정말 허위 정보를 많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뭐 평화롭게 보내고 있고 우리는 구금 안 했고 뭐 감금 안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위에 참가했던 또 일부 시민들의 머그샷을 뉴스에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로 치면 이제 9시 뉴스 같은 큰 뉴스 방송인데요. 그 뉴스 방송에 이제 시위에 참여했던 청년들이나 이런 체포된 사람들의 그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는데 문제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고문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엉망인 상태를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 상태 그대로요? 네. 어떨 때는 뭐 한 10대 명의 뭐 엽기적인 그 고문 사진이 대방출되는 막 이런 일까지 있는데 그게 마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본 경우는 대부분이 고문을 했어도 그렇죠. 어떻게든지 숨겨서 그러니까요. 뭐 약이라도 발라서 이렇게 고문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얀마 군부는 너무 자랑스럽게 자기네 고문한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머그샷을 내보내는 건데요. 이거는 약간 트로피 효과 같이 너무 자신들의 네. 전리품 같은 그런 모양새고 또 국민들에게 잡혀가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협박 같은 네. 그런 심리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한 척 깨끗한 어떤 그 건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미얀마는 정말 너무 심하게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죄의식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리품처럼 생각을 한다는 건. 그 죄의식을 가졌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양곤에서 제일 큰 교도소가 인세인 교도소인데 네. 인세인 교도소에서 상당한 폭력과 고문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그런 사실 숨기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우회로 이렇게 취재를 접근을 해보면 네. 그 부분에서 부정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좀 황당하다 여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뭐 보도에 나오는 게 사망자가 8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 미얀마 이번 사태 때문에 저도 이제 보도를 좀 봤는데 미얀마 군이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는 거의 이제 유리돼서 살고 있는 그들만의 또 다른 리그가 아예 있더라고요. 네. 가족끼리 같이 살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얀마군은 길러진다라는 표현도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000명 가까이가 탈영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미얀마 군부가 이제 50만 정도 네. 군인들이 그 정도 되는데 네. 그 군 내부가 전쟁을 준비한 그러니까 실제 어떤 전쟁에 대비한 군대이긴 하지만 쿠데타 이후에 이렇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그리고 그거에 맞서는 병력으로서 작전을 할 만큼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네. 미얀마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그런 부분들이 서로 유대 관계들이 끈끈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인질로 잡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뭐 네. 군대 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사 지역 바운더리 내 가족들이 거기서 같이 살기 때문에 진압 작전을 하러 나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이제 배신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가족이 거의 인질로 잡혀 있는 거나 그러네요.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얀마 군부에도 이건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또 그중에 이제 9,000명 가까이가 지금 탈영을 했다고 알려지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육군도 있지만 공군도 상당수가 많아요. 공군 장교들이. 네. 왜냐하면 이제 폭격기 같은 경우 자신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내전 상황에서 사실 게임 체인저는 공군의 폭격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자신들이 폭격을 해야 된다고 네.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폭격을 한 번 하면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 엄청나죠. 몇백 명이 순식간에 죽기 때문에 동족에게 그런 식으로 피해 어떤 아픈 역사나 이런 걸 만들기 싫은 군인들이 공군에서 많이 지금 탈영을 한 상황이고 또 해군에서도 지금 탈영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들을 CDM 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CDM 장교, CDM 병사라고 미얀마 사람들은 불러요. 그래서 불복종했다.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얘기하지 탈영이란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하고 있는 다른 그 CDM에 참여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장교들도 되게 많은데 탈영이라는 표현 좀 쓰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죠.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여기서 이제 이탈하게 되면 내 가족들이 굉장히 위험해짐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시민과 함께 서는 이분들로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네요. 지금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군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국민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이 군대는 잘못된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 용기 있는 그 군인들이 무사하게 그 미얀마 국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루살렘 중동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사이의 무력 충돌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도 보니까 한 총 200여 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까지 17일 현재. 근데 어린이가 60명이 넘는 상황이에요. 그 예루살렘 가자지구 쪽 가보셨죠? 김영문 PD께서는요? 20년 동안 열심히 갔고 수도 없이 간 곳이죠. 맨날 하마스고 맨날 이스라엘이에요. 국민들도 지금 들으시면 거긴 맨날 싸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싸우는 거 같고 항상 전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 20년 동안 계속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가서 취재하고 다시 오고 근데 사건이 거의 비슷한 유형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건 반면에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상황이 완전 엉망이라는 얘기인 거죠. 맨날 그렇게 폭격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격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 그냥 주저앉잖아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다치겠어요. 지금 이 싸움이 도대체 이번에는 왜? 그러니까 늘 싸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싸우는 것인가. 이렇게 명분도 있지만 항상 싸울 때는 그 이면에 사실상 속내들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정치적인 이해관계랄까. 이번 전쟁, 이번 싸움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실 그 하마스의 건물 자체를 그러니까 하마스나 어떤 가자지구 폭격을 할 때 이스라엘이 항상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명분이 사실 설득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속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쪽을 이렇게 취재해서 느낀 거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 안에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서 당신들 너무 부정부패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사실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코로나 와중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하마스나 뭐 가자지구 폭격 이런 거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보 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자 이제 분열하면 안 된다. 우리 지금 이런 하마스의 공격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반정부 시위할 때가 아니다라는 어떤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네타냐후 총리의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국민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그러니까 반감을 좀 없애기 위한 그런 어떤 강한 이스라엘을 보이고 싶어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시선 돌리기잖아요. 내적으로 뭔가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 정치인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하는 딱 이런 형국인데 늘 있어왔던 패턴이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휴전을 지지한다라고 하고 있고 하마스도 우리가 휴전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근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당장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하마스의 로켓이라는 게 사실 가서 직접
보면요. 네. 굉장히 조악해요. 저거 한 10발 던져봐야 한 발 맞을까 싶을 정도로 왜 미사일을 쏘려면 뭐 GPS 장치도 필요하고 뭐 그렇죠. 최첨단 이런 게 필요한데 네. 그런 걸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발도 되게 많고 그러면 또 저런 게 날라오면 또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이들의 그 희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 빨리 도망을 못 가서예요. 그러니까요. 어른들은 네네. 다리가 기니까 빨리 폭격한다고 어떤 그게 나오면 그 공습하는 방송이 나와요. 그 사이렌 같은 게. 네. 그런 게 나오면 어른들은 엄청 도망을 빨리 갈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가 안 되고 네. 또 여성들 또한 그렇지가 못한 거죠. 체력적으로. 그래서 희생자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명분을 대던 네. 그 지금 현재 그런 주민들에 대한 폭격이나 이런 것들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얀마 그리고 중동 지역 얘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 PD라 불러야 되는 거 맞죠? 네네. 네, 김영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